영국 방송 포스텍 체제 토트넘 수비는 재앙, 후임 유력 후보 포터 감독 출연 BBC MOTD 레전드 전술 분석 해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전 역전패에도 불구하고 부상으로 빠져있는 손흥민이 그리운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7일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턴 근교 팔머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과 토트 넘호스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 2에서 3역전패 이후 기자회견에서 당장 손흥민이 그리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토트넘은 브라이턴전 역전패로 공식전 6연승이 좌절됐다. 토트넘은 무려 전반에 2에서 0으로 앞서며 리드를 가져갔었다. 토트넘은 전반 23분 브레넌 존슨이 도미니크 솔랑케의 도움을 받아 6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이어 전반 37분 제임스 매디슨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브라이턴이 후반 3분 양쿠바 민테의 추격골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 13분 조르지뇨 리터가 재빨리 동점골을 터뜨리며 균형을 맞췄다. 여기에 후반 21분 데니 웰백이 리터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역전골에 성공했다. 토트넘 수비가 우측면에서 리터의 끈질긴 돌파를 막지 못하면서 크로스를 허용해 결국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존슨이 고군분투했지만 추가 득점을 뽑지 못하고 결국 역전패를 당했다. 한동안 안정됐던 수비가 무너지면서 충격의 3실점을 내줬다. 올 시즌 3실점 경기는 오늘이 처음이다. 가장 최근 3실점 이상 내준 경기는 지난 시즌 리그 36라운드 리버풀 원정 경기로 당시 2에서 4로 패했다. 더불어 토트넘은 2골 이상 넣고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10번째 역전패를 당했다. 이는 리그에서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어떤 구단도 두 자릿수 이상 2득점 후 역전패를 당하지 않았다. 토트넘에겐 불명예 기록이 새겨졌다. 손흥민은 지난달 27일 가라바흐, 아제르바이잔과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1차전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 브라이턴전까지 3경기 연속 결장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6라운드 원정, 페렌츠바로시, 헝가리와의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을 포함해 3경기 연속 명단에 들지 못하고 런던에 남았다.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승승장구하던 토트넘이 무기력한 역전패를 당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분노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실망스럽다 좌절했고 분명히 화가 난다. 내가 여기 온 일에 최악의 패배다. 용납할 수 없는 후반이다. 우리가 했어야 하는 어떤 것도 근접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버렸다. 라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는 이런 운명을 받아들였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했던 걸 하지 않은 걸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부드럽게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앞서 나가면 축구와 인생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졸전이었던 후반전에 대해 우리는 이 수준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걸 하지 않았다.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투쟁적이지 않았다. 우리는 경합에서 이기지 않았다. 강인함이 부족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하지 않았고 경기의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아 대가를 치렀다. 라고 말했다. 선수들이 아니랬는지 되묻자 포스테코글루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걸 생각해보더라도 상관없다. 무관하다. 결국 오늘은 용납할 수 없다. 매 경기 이기지 않는 걸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더라도 잘 져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뒤로 이런 방식으로 경기에서 진 건 처음이다.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한 기자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그리운 경기였냐고 물었고 포스테코글루는 한숨을 쉬면서 아니다. 그것과 관련 없다. 완전히 0이다. 라고 반박했다. 포스테코글루는 만약 우리가 그들을 그리워했다면 우리는 전반전처럼 혹은 지난 몇 경기처럼 플레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과는 관계없다. 내가 말했듯 우리가 매번 경합 과정에서 필요한 수준의 투쟁력이 있다.
우리는 후반 45분에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대가를 치렀다. 라며 현재 선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손흥민은 10월 A매치에 런던에 남아 재활을 진행해 A매치 휴식기 후 복귀를 노린다. 토트넘은 오는 19일 오후 8시 30분 런던에 있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리그 8라운드 홈 경기를 갖는다. 지난 시즌 최고의 왼쪽 풀백이었는데 우도기, 형편없는 수비력 오른쪽 화살표 3실점 모두 관여. 토트넘 호스퍼는 7일 0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브라이튼 앤 호브에 위치한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프리미어리그 PL 7라운드에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 2에서 3으로 역전패 당했다. 이날 우도기는 왼쪽 풀백을 책임졌다. 우도기는 평소처럼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토트넘의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했다. 오버래핑과 언더래핑을 섞어가며 브라이튼의 수비를 공략했다. 공격에선 준수한 모습이었지만 수비에선 형편없었다.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3실점에 모두 관여했다. 토트넘이 0에서 2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도기가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만회골을 내줬다. 후반 3분 미토마 카오루가 좌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니키 판더 펜에게 굴절되면서 우도기가 확실하게 걷어내지 못했고 양쿠바 민테가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브라이튼이 동점을 만들었다. 후반 13분 미토마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니오 루터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했다. 이때 우도기가 루터를 견제했지만 효과적이지 않았다. 루터가 경합을 이겨내며 골을 넣었다. 이번에도 우도기는 브라이튼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후반 20분 브라이튼의 스로인 상황에서 루터가 공을 잡았고 우도기가 압박했다. 루터는 우도기를 따돌렸고 페널티 박스 우측 깊은 지역에서 몸을 날려 크로스를 올렸다. 데니 웰백이 헤더로 역전골을 터뜨렸다.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2에서 3역전패로 막을 내렸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우도기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가로채기 1회, 태클 5회, 실점 빌미 제공 1회, 지상 경합 9회, 12회 시도, 볼터치 74회, 패스 성공률 89%, 46회 중 41회 성공, 키패스 1회, 롱볼 1회, 1회 시도, 유효 슈팅 1회, 드리블 2회, 3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우도기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는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 우도기에게 좋지 않은 하루였다 라고 밝혔다. 축구 매체 90MIN은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며 민테에게 실점을 내줬다. 나중에는 태클의 실패에 경고를 받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우도기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왼쪽 풀백이었다.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좌측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였다. 공수 양면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대퇴사 두근의 부상을 당했고 이번 시즌에는 이전보다 파괴력이 떨어졌다. 우도기가 빠르게 폼을 되찾아야 토트넘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 3. 리버풀 거절하고 후에 오른쪽 화살표 PL 진출 가능성 다시 생겼다. 본체 1은 맨시티가 접근. 스페인 매체 렐레보는 수비맨디는 맨시티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맨시티는 그를 품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다. 맨시티는 1월 이적 시장 때 영입을 추진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라고 전했다. 수비맨디는 스페인 출신의 수준급 미드필더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으로 스페인 출신답게 발밑이 좋고 패싱력이 뛰어나다. 인터셉트나 태클 등 수비 스킬도 좋으며 그닥 크지 않은 키에 비해 제공권도 좋다. 레알 소시에다드 성골 출신이다. 연령별 팀을 거치며 착실히 경험을 쌓았고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2020-21 시즌엔 리그 31경기에 출전하는 등 주전으로서 팀을 이끌었고 2021에서 22시즌 컵대회 포함 45경기에 출전하며 소시에다드 중원의 중심이 됐다. 이후에도 꾸준히 활약 중이다. 부상을 잘 당하지 않는 모습 덕분에 체력적인 부담이 큰 자리에서도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다.
매 시즌 리그 30경기 이상씩 출전하고 있으며 2023-24 시즌에도 컵 대회 포함 45경기에 나서 4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뛰어난 활약 덕분에 스페인 대표팀에 승선하기도 했다. 지난 여름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4 본선에서 스페인 대표로 출전했고 4경기에 출전하며 팀의 우승에 일조했다. 로드리, 파비안 루이스 등에 밀리며 주전으로 나서진 못했지만 잉글랜드와의 결승전에서도 45분 정도 출전하는 등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많은 팀이 관심을 보냈다. 대표적인 구단은 리버풀이었다.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아르네 슬롯 감독은 수비맨디 영입을 원했다. 이에 엔도 와타루의 매각설이 떠오르는 등 수비맨디의 리버풀행 가능성은 높게 평가됐다. 하지만 수비맨디는 리버풀 이적을 거부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수비맨디는 리버풀행을 거부했다.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 재계약 서명 의사까지 있다. 라고 전했다. 충성심으로 인해 소시에다드에 남은 수비맨디. 그러나 그는 이내 이 선택을 후회했다. 이적시장 전문가 에크렘 코누르는 수비맨디는 리버풀 이적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는 겨울 이적시장 때 프리미어리그 PL 이적을 열망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4. 벌써 8골 4도움. 김민재 무너뜨리고 케인 앞질렀다. 오른쪽 화살표 25세 초신성. 분데스리가 깜짝 득점 선두. 아일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7일 한국 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체 방크 파르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3에서 3무승부를 거뒀다.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최강이라 불리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 15분 김민재에게 선제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7분 뒤 오마르 마르무시 25위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이어 프랑크푸르트는 전반 35분에 나온 휴고 에키티케의 역전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3분 만에 다요 우파메카노에게 실점했다. 이후 후반 8분 마이클 올리세가 역전골을 넣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마르무시가 다시 동점골을 넣으며 승점 1점을 가져왔다. 이처럼 이날 프랑크푸르트의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마르무시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가 버티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본인이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1위인 이유를 증명했다. 이집트 국적의 마르무시는 2017년 볼프스부르크와 계약하며 빅리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입단과 동시에 볼프스부르크 리저브팀에 투입되며 실력을 쌓았다. 이어 FC 장크트 파울리와 슈투트가르트로 임대를 떠나며 성장을 거듭했다. 이후 2022-23 시즌에는 볼프스부르크에서 로테이션 멤버로 활약한 뒤 지난 시즌을 앞두고 프랑크푸르트 유니폼을 입었다. 마르무시는 프랑크푸르트 입단과 동시에 잠재력을 폭발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12골을 넣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전 멀티골을 포함해 벌써 8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현재까지 그는 프랑크푸르트에서만 총 20골 10도움을 쌓았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한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도 이번 시즌 기준으로 마르무시의 아래에 있다. 케인은 현재까지 5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2년 연속 득점왕에 도전하는 케인이지만 마르무시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